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요일날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뉴스가 최근 상황이랑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네, 뒤통수 인사드리는 거 양해 바라고요. 네, 신비주의라서 노출 안 하는 걸로 작전을 짰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내 집 3억 급락 소식에 주담대는 6% 초읽기, 영끌족 악소리 난다. 네. 뭐 제목을 거의 뭐 유튜브급으로 자극적으로 썼네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매일경제 내 집 3억 급락 소식에 플러스 주담대는 갑자기 바람이 불었네요. 주담대는 6% 초읽기, 영끌족 악소리 난다. 금리 인상 시기에 빨라져. 올 대출 이자 부담만 70조 달할 듯 하는 기준금리 오는 14일 인상 유력. 치솟는 물가에 연내 2, 3차례 올릴 듯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어떤 그 영끌한 친구가 있는데 인근 중개업소 사장님이 이 집이 3억 넘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 빨리 처분하라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 약관대출, 카드론까지 뭐 연끌했네. 총 5억 8천만 원 넘게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마저 6%대로 오른다고 하니 밤에 잠이 안 와요. 직장인 40대 남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중개업소 사장님이 그러니까 3억이 떨어졌다라고 한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처분하라. 세상에 이런 중개업소 사장님이 있나? 되게 양심적인데.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다음 주 벌써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14일이니까 오늘이 9일이잖아요. 5일 있으면은 금리 올리네. 뭐 99.9%니까 어떤 영끌로 수억 원의 돈을 빌린 차주들의 상환 능력에 임계치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1.25가 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자 평균은 아니고 상단이 6%를 넘는다. 근데 실제로 6%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뭐 5.5%나 5.3% 막 이런 식으로 받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연초부터 아파트값 하락 지역이 확대되면서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100을 밑돌고 뭐 수도권 뭐 광역시를 뺀 지방 8개 도시에서도 아파트값 매도세가 더 많다는 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지금 현재 11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12월에 발표했던 11월 기준. 그러니까 두 달 전 거예요. 신용대출 평균이에요. 평균 금리가 6%라는 얘기는 상단은 7%, 8%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떤 금리가 연초보다 2배로 올랐어요. 2배. 10만 원 내던 이자를 20만 원 내고 있어요. 연초에 비해서. 이렇게 금리가 올린 이유는 그동안 기준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 1월 달에 14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시 주담대 연 6%대 진입할 듯 항상 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4%, 6%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한 5% 안팎, 아마 5% 안팎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4%가 안 되거든요. 이제 4% 좀 넘나? 평균이? 거기다가 미국도 3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14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금리 올리면 1.75%까지 올리는데 이게 코로나 직전 떨어뜨리기 전에 고점 그때까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된대요. 연말까지. 그래서 뭐 6%를 볼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엄청 높다. 저도 엑셀 다운받으면서 요 계산을 하는데 보세요. 고정금리 대출은 17.7%를 차지했다. 그러면 이거를 뺀 82.3%가 변동금리죠. 그래서 저도 맨날 그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서 1에서 빼요. 왜냐면 나는 변동금리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고정금리 대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2019년에 53%, 저점은요, 연평균이 53%라는 얘기는요, 연간 50%가 안 되는 달도 많았다는 얘기죠. 제가 기록한 데이터를 보니까 49%인가가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반이 안 됐어. 어쨌든 고정금리 반, 변동금리 반반 치킨이었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변동금리로 8명 이상이 변동금리라서 이것도 80%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이제 평활화돼 있으면은 그냥 큰 등락 없이 그냥 꾸준하게 비슷한 금리를 유지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금리 상승기에, 그것도 급등기에 변동금리 비중이 크면 대출자도 위험하지만 은행도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파산하거나 진짜 아파트 값이라도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나 실직을 해가지고 상환 능력이 안 되거나 그래 버리면 은행들은 그야말로 그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자,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은 통상 1% 정도 차이가 난대요. 당연히 고정금리는 안전하니까는 1%더 높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더 싸게 받으려고 변동금리를 대출을 받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1%포인트 차이라고 그러면 3년 동안 기준금리를 7, 8번 올려야지 그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이 안 되면 그냥 변동금리에서 바깥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올릴 것 같은데. 3년 동안에 이건 충분히 더 올리죠. 뭐 중돈 상환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아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했네요. 뭐 다른 내용은 큰 내용 없어서 넘어가고요. 뉴스원에서는 영끌 집주인 새해도 잠 못 든다. 금리가 단숨에 7년 전 수준으로 치솟았대요. 야, 7년 전 수준. 물론 이거 평균값 11월 달에 평균이 3.23%고 12월 달에는 4% 넘었고, 그다음에 상단은 5%가 넘었죠. 1월 달에는 이제 1월 달 곧장 아니더라도 한 2월 달 정도면은 6%대 상단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 4% 상회 할 것이다 올해.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그냥 갖고, 기준금리 여기 그래픽이 나왔는데 지금 2번 올렸죠. 지금 3번 올리면 이게 1.75거든요. 근데 이거로 말 것 같지가 않아. 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예고한 것만 해도 3년 동안 9번인가 그랬죠. 근데 걔네들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번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올리는 것도 이렇게 빨리 올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2024년까지는 기준금리 없다고 그랬거든. 불과 6개월 전, 1년 전에. 그런데 뭐야, 23년도 아니고 2022년 말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뭐 2달 있다가 3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제 뭐 돈을 회수해 버리겠다고. 양적 완화는 그래도 돈 풀던 걸 조금씩 풀겠다는 거, 줄인다는 거지. 일단 공급은 유동성이 계속 공급은 되긴 됐었는데, 그걸 줄이는 것도 후덜덜이는데 이제 줄이는 게 아니라 회수를 한대.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순간적으로 막 하루 이틀 급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죠.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영끌 40대 남자가 3억 빠진다고, 그게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강남에 30억짜리 대출 받아서 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대출 영끌 뭐 보험사 카드론 이런 거 받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그 40대 인터뷰한 차주는, 주택을 산 사람들은, 영끌한 사람은 분명히 10억 이내에 있는 노도강 금강구 정도의 주택을 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0, 30대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40대 초반까지라도. 그런데 거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데 강남구가 이렇게 이 정도 17% 오를 때 노도강은 70% 넘게 올랐다가 최근에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근데 노도강이 지금 9월 달에 상투치고 지금 3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금강구도 빠지고 있고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도 빠지고 있고요. 뭐 강동구, 영등포구도 빠지고 있고 마포구도 빠지고 있고 그래요. 성동, 강진구도 좀 빠졌고 이제 성파구까지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양천구도 빠지고 있어요. 목동. 지금 멀쩡하게 잘 그래도 버티거나 오르는 데는 강남구, 서초구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용산구도 이제 살짝 빠졌어. 용산구도 살짝 빠지고 성파구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인터뷰한 사람이 서울이 아니라 그러면 수도권이라 그러면 더 심각하죠. 왜? 하락폭이 너무너무 커 지금. 하락폭이. 지금 11개 지역 제 관련 중에 용인수지만 12월 달에 특이하게 3억 오르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게 있는데, 그것 빼면은 전부 급락이야. 지금 엄청나게. 이 정도면 개별 아파트로는 급락이거든요. 왜? 이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거래가 안 된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승률이, 수익률이 0%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렇게 급락한 것보다는 더 많이 급락한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합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실제로 막대 그래프를 봐도 이 강남구나 서초구, 용산구 여기는 30억, 40억이야 맨날. 여기는 연끌에서 샀을 리가 없다고.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빠지는 거지. 이런 아파트들이 특히 경기도 쪽에 이 엄청나게 지금 특히 12월 달에는 야 이거 용인수지 아까 이거 1.6% 오른 거는 10건이 신고가 됐는데 여기에 3억 오른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플러스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들 이제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평균을 냈으니까 뭐 3.4% 이러지 막 10%씩 하는 것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니까. 자 이런 걱정에 금리까지 오른다고 지금 뉴스에 헤드라인에 나왔어요. 자 일단 이거는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거든요. 밑에 거는 KB 주간 데이터예요. 부동산원에서도요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도봉구, 강북구,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지금 5개 25개 중에 5개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어. 그 다음에 보합이 금천구, 관악구 보합,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보합이네요. 그러니까 7개 정도가 상승이 아니야.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난 주에는 은평구 하나였다고. 은평구 하나. 근데 4개 구가 더 늘었어요. KB에서도 마이너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KB는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 워낙 상승률이 높은 얘네가 약간 그 오버해서 책정해 주는 게 있어. 그런데도 마포구가 마이너스 났어. 놀랬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마포구야. 왜? 그 다음에 도봉구도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관악구 여기도 보합 정도. 자 그리고 지금 그 매물 쌓이는 거, 전세 수급지수 쌓이는 거 봐요. 그 다음에 매물 엄청 나와가지고 지금 50에서 살짝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55%야. 그러니까 55명이 매수하려고 그러고 145명이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5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50명에서 좀 늘어서 55명인 거지. 근데 부동산원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보조지표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아요.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자, 근데 여기서 변동금리 비중이 그 82%인가 그랬죠. 자, 볼게요. 아까 보니까는 2019년도에는 51%인가 연평균이 51%라 했잖아요. 1년 동안 평균이. 근데 그 저점이요 49.4라고요. 그러니까 50% 살짝 넘겠지. 왜냐면 거의 1년 동안 거의 이제 정체가 돼 있었어. 그러다가 2020년에 2020년에 빡 늘어가지고 한 40몇 아니 한 70% 정도인가 이 정도 됐고 잠깐만요. 50, 60, 70 80%는 넘었어요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에 있다가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변동금리가 늘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80%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작년 아니구나. 재작년 여름부터 이제 금리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신용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최근 2, 3개월 보면요. 완전 치솟죠? 왜냐면 최근에 오른 거는 기준금리를 2번 올린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응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렇게 오르고 있죠? 최근에 오르는 기울기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초반에 오를 때는 아파트가 올라요. 오르던 중이었으니까 계속 올라. 지금도 금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는데 계속 올라. 왜? 오르던 중에 오르는 거야. 특별한 변동 없어. 왜? 금리가 바닥치고 반등했다고 해도 워낙 싼 상태니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당시도요 기준금리 올린 거에 대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신용대출금리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격하게 기울기가 급하게 치솟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고 버블세븐이. 지금도 이런 기울기로 급하게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반응을 하니까 그전보다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2달 정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상투치고 11월, 12월 살짝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 나오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뭐 50억짜리, 30억짜리, 뭐 80억짜리 막 신고가 나오잖아요. 반포장이나 뭐 압구정 현대나 그다음에 반포 주공이나 이런 데는 막 10억, 5억씩 막 쉽게 올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빠지는데 지수가 별로 안 빠져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착시 현상일 때는요, 자기가 발품 팔아서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뉴스에서 들으면요, 이번 주 줄긴 했지만 이번 주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랬죠.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뉴스에도 줄긴 했지만 아직은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곧 하락 전환할 듯. 그런 얘기는 뭐예요? 지금 팔면 상투란 얘기죠. 딱 가보세요. 상투에 팔 수 있나? 상투는 이미 두세 달 전에 상투 치고 좀 빠지고 있는데요. 사장님 그 가격에 내놓으면요, 아무도 보러 안 와요. 여기서 한 5천에서 1억은 떨어뜨려야 돼요. 그것도 점점 물량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동산 사장님이 3억 빠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으라고 그 40대한테 얘기한 게 그거 같아요. 그 40대는 연끌족도 아닌데 20, 30대도 아닌데 연끌을 하셨나 보네. 자,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한국은행의 어떤 이제 유행이 돼버린 거죠. 이제 상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올리는데 40년 만에. 이거 지금 40년 만에 바닥치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제가 40년 사이클 방금 전에 올렸는데 다들 놀래가지고 또 막 댓글들 보니까 웃기지 마 얼마면 돼 이러고 써놨어. 40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올라도 다 죽겠다 그러는데, 저는 추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왜 300년 동안 40년 올랐다 40년 빠졌다, 물론 기울기는 그때그때 달랐지만 지금도 40년 상승 사이클에 걸려든 거라니까. 지금 연끌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2, 3년 1, 2년 오르고 말 금리가 아니에요. 300년 역사를 연구해보면 40년마다 변곡점이 왔다고. 변곡점. 근데 이제 변곡점에서 돌아선 지 1년 됐어요. 1년. 이제 39년 더 오를 거라고. 물론 20년, 그러니까 40년 중간에 20년 사이클에 이제 딱 한 번 있었어. 그거는 한 7, 8건 중에 한 번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번에 20년 사이클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상투는 2040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206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60년 후인, 아니다. 40년 후인 2060년이 아니라 20년 후인 2040년에 상투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2040년부터 2060년까지 빠지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20년을 오른다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040년에 가서 보자고. 그때 가서 꺾일지 앞으로 또 20년 또 올라갈지. 왜? 과거에 40년 사이클이 주 사이클이 있었는데 딱 한 번 20년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였나 그럴 거예요. 먼 얘기죠. 그리고 연끌들이 여기서 많이 산 게 누구 샀냐면 2019년 7월인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이때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잘 안정되던 아파트 값이 갑자기 또 폭등을 했어. 왜 이때 누가 샀어요? 이때부터 연끌들이 들어왔다니까. 보세요. LTI 30%가 53%, LTI 20대가 43%. 급격하게 는 게 2019년 후반기라고 이후라고. 금리가 워낙 싸지니까. 그러니까 40, 50%, 그러니까 50% 이상을 유지하던 40, 50대의 비중이, 매매 비중이 또 30% 미만이었던 20, 30대의 매매 비중이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죠. 20, 30대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사니까. 돈이 어디서 나? 대출. 금리가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다고 막 했는데, 문제는 자기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저금리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금리가 높았으면 대출을 조금만 받았을 텐데, 금리가 싸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빠이를 줬잖아요. 이빠이. 최대한 대출을 받은 거야. 문제는 저금리에 대출을 많이 받게 해놓은 다음에 딱 가두리 해놓고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82%가 또 변동금리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은행의 수익으로 잡힌다니까. 금리 올릴 때마다. 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안 받거나 갚아버려. 근데 연끌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이미 돈을 주택 사는데 뭐 주식 사는데 뭐 어딘가 써서 없다고.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2번 올렸는데 앞으로 3번 올린다. 근데 문제는 빠르면 3월부터 또는 6월부터 미국이 3번 금리 올린다 그러면요, 우리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미국 때문에 계속 올려야 된다고요. 떠밀려서. 물가가 안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물가를 신경 안 써. 야, 물가 안정됐는데 또 올랐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올리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관없이. 왜? 외자가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지만 망하진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IMF 때 한번 당했잖아요. 외자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외자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도 미국보다 높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상황이 기술적으로 보면 91년 상투상이랑 똑같은데 이때 8년을 빠졌거든요. 자,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니까 이렇게 반등했다가 빠졌는데 일반 평균적인 아파트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져갖고 이 87년 저점을 깼다고요. 60% 빠지면서 물가를 다 감안하면 물가를 감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감안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수지 같은 경우는요. 버블 세븐이었죠. 버블 세븐의 고점을 회복을 아직도 이 고점을 못 넘는 아파트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어. 아직 못 올랐어요. 고점 회복 못했어요. 일산은 평균 아파트 값이 무조건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의 평균이. 그러면 일산이야 뭐 손해 봤다고 치고 그야 뻔한 거지. 뭐 고점이 낮으니까. 근데 저기 용인수지 같은 경우는 딱 지금 본전된 아파트가 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손해 아니에요? 왜? 15년 만에 본전이 됐다는 얘기는 15년 동안에 이자를 갚았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매달 냈는데 그걸 15년 동안 갚았다고. 거기다가 15년 동안 세금을 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이 살았으면 안 낼 비용을 일단 이자를 냈고요. 대출금리 이자를 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를 냈겠죠. 그 다음에 하여튼 건보료나 이런데 아파트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재산세 성격의 어떤 이런저런 세금, 부가세 이런 걸 막 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이 본전되면 손해라는 얘기는 알겠죠. 그래서 물가를 감안해 주는 거예요. 물론 3개월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는 물가를 감안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15년 동안은 물가가 많이 변한다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최근에 저물가 국가였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지 70, 80년대는 더 심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물가를 반영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15년 만에 본전이 됐다. 그러면 그게 본전이에요? 손해지? 왜? 그 사이에 15년 동안 매달 이자를 계속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내고 무슨 건보료 같은 관련된 부가세 내고 자동차 같이 해가지고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물가를 반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방금 본 거를 91년 고점이랑 지금의 고점이랑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 지금 날짜까지 똑같다니까. 지금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상투를 친 거랑 지금도 2년 전 동월비랑 꺾인 지 6개월 후에 딱 10월 달에 상투가 똑같아요. 지금 11월, 12월에 하락하는데 KB라 부동산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죠. 실거래 가격이 있죠. 국토부 계약서. 그건 진짜 하락한 거래가 많다니까. 근데 이것도 좀 실질보다는 덜 빠진 거예요. 더 빠졌어요, 실은. 왜냐면 80억짜리, 70억짜리가 막 거래가 되면서 지수가 안 빠져. 조금밖에 안 빠져요. 근데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87년 저점을 안 깼어요. IMF 때도. 왜?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근데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깼다니까.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와요. 이거를 깼다니까. 이거 깼잖아요. 이거 깼잖아. 이건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한 KB의 실질 매매 지수예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8년 동안에 물가를 반영하니까. 왜냐면 이때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금리도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는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고물가를 유지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도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은 수준이겠죠. 지금도 물가 오르죠. 당연히 금리도 오르죠. 그러면 저금리일 때는 10년 동안 이자 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금액을 2배, 3배 많이 대출을 받았고 금액이 크고요. 일단 그 다음에 최근 들어만 해도 연초에 비해서 2배로 올랐다며요.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가.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버티고 파는 게 이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뉴스랑 관련돼서 방금 여기 나온 내 집 3억 급락 소식에 주담대는 6% 초읽기. 영끌 쪽 악소리 난다. 그래서 제가 뉴스와 차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위험성, 금리 상승의 위험성, 주담대는 그나마 금리가 싼 거예요. 신용대출 금리가 이런 거 아니면 캐피탈론이라든지 이런 금리는 어마무시해요, 진짜.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지는 게 뭐냐면요. 아파트값 하락하면,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멈춰 있거나 상승하면서 이자를 많이 내는 거는 괜찮아. 근데 아파트값이 하락을 하는데도 이자를 계속 내야 돼. 참 이거 난감하죠. 젊은 친구들 잘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팔 수 있는 분들은 파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자, 뒤통수 인사, 신비주의라서 뒤통수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뒤통수 보이죠? 네,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날 저녁 잘 쉬시고 내일 월요병 없이 출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